사이토 히토리시의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한 설명. 최근 저의 제자가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책대로 실행해도 전혀 효과가 없다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만 책이 잘 못된 것이냐 하면 그것은 아닙니다. 실은 여러분의 뇌 속에는 편향된 생각이 있습니다. 이것을 바꾸면 됩니다. 이 편향된 생각이라는 것이 커다란 장애물입니다. 너 이성적으로는 안 돼. 좀 더 노력해야 돼 같은 부모님이든 선생님으로부터 부족하다는 말을 계속해서 들은 것입니다. 자신의 뇌 속에는 부족한 것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긍정적인 말을 몇 번 반복한다고 해서 어떻게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실은 여러분이 부족하다는 것도 편향된 생각에 불과합니다. 신은 부족한 사람을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가치가 있습니다. 가치가 있는 인간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한다는 것은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시겠나요? 생각한 것을 끌어당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아무것도 끌어당기지 못했어가 아니라 부족하다는 것을 끌어당기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나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저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는 영어를 전혀 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통역사를 구하면 그만이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공부에 필요한 비용보다 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란 어떤 일이 생겨도 대단한 결과를 끌어당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단하지 않은 사람이란 어떤 일이 생겨도 대단하지 않은 결과를 끌어당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정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뇌 속에서 정해지는 것입니다. 가난한 집일수록 돈이 없다든지 이런 성적으로는 무리라든지 부족하다는 말을 연발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책 한두 권 읽은 것으로 뇌 속에 장기간 자리 잡은 부족하다는 생각을 해결하기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부족하다는 생각의 정체를 파악해야 합니다. 우리들은 신이 만들어낸 완벽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완벽하다는 것을 알고 나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열매가 맺지 않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몸이 약했습니다. 왜 약했냐면 부모님들이 바쁘셔서 제가 병에 걸렸을 때만 부모님이 관심을 가져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병에 걸리면 득을 본다는 사실이 몸에 인풋이 된 것입니다. 원인은 사실 이것이었습니다. 저는 병에 걸려서 오히려 좋았던 것이지요. 어떤 인생이라도 우리들은 방향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핸들이라는 방향키를 조작하듯이 마찬가지로 우리들은 의지라는 방향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고민을 하기보다 해결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득을 보겠다는 의지를 가지면 영혼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제가 생기면 오히려 득을 본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 이퀄을 싫다, 일어나면 안 돼 같은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문제가 일어나야 영혼이 성장합니다. 문제는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싫다면 미리 해결해버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영혼이 성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고민하는 사람은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애초에 해결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릴 때 죽음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더니 하얀 빛으로 된 구슬이 나와서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별거 아니네. 인간은 죽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하면서 걱정할 것 없다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더니 그 빛으로 된 구슬이 빈번하게 나오도록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를 알려주었습니다. 대단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신이 알려주는 이야기는 대단한 이야기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려주신 대로 살고 있습니다. 메모할 정도도 아닙니다. 행복해지는 법.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바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바꾸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다리가 조금 길었으면, 살이 좀 빠졌으면,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줄어들었으면 같은 것입니다. 당사자는 그것을 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파동적으로는 그것은 불평입니다. 불평, 불만의 파동을 내면서 오늘 내일을 살게 되면 파동과 똑같이 싫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그것보다 이 나라에 태어나서 행복하네,
밥을 먹을 수 있어서 행복하네, 뭐든지 좋습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떠서 행복하네 라든지 오늘 아침 눈을 못 뜬 사람들도 엄청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좋은 파동을 가지고 살면 하루 이틀 한 달 1년 시간이 지날수록 좋은 일들이 점점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눈사람을 만들 때처럼 점점 커지게 됩니다. 오늘 이런 이야기를 듣고도 내일이면 불평 불만을 하게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매일같이 반복해서 매일 빵점입니다. 어떤 분은 저한테 저는 불행합니다. 어릴 때 부모에게 버림받고 어른이 되어서도 괴롭힘을 당하고 계속 이야기를 해서 제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신 적 없습니까? 왜 당신만이 불행한 건가요? 왜 그런 싫은 일만 일어나나요?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만 자신이 불러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그렇게 나쁜 일만 일어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라면 인생에 좋은 사람들도 있었고 친절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런 사람들은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 대한 것은 하나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나쁜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하루 종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괴롭히지 않은 사람도 아주 많았을 텐데도 그런 사람들에게는 머리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것이 특징입니다. 저는 제품을 개발할 때 항상 즐겁게 있습니다. 어떤 것이 개발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즐겁게 있다 보면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저에게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는다면 지구상에 가장 그것이 쉽게 나올 수 있는 형태로 예를 들어 어떤 학자분이 개발해서 저에게 제품화해달라고 가지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생각했다고 하겠지만 아닙니다. 내가 생각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아니면 저한테 가져올 이유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생각한 것과 똑같은 제품을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저에게 가지고 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지 그런 우연이 있을 수 있을까요?